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은요, 오후 6시 36분이고요. 내일 휴무인데, 또 여러분들 잠도 못 자고, 또 이제 내일 하루 근로자의 날, 뭐 대부분 쉬실 텐데 안 쉬시는 분들도 있겠죠. 영상은 새벽에 올라갈 건데, 일단은 여러분 많이 힘드시는 분들 있을까봐 영상 찍고 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단기적으로 주가가 이제 블락들 때문에 밀렸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과적으로 이제 블락들 때문에 주가가 밀렸고 하나오션은 단기간적으로 이제 단기간은 계속해서 조정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주식을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들과 주식을 오래 하지는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보다 쓴 시간이 많아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정말로 이 차트 공부 있죠. 차트 공부. 제가 이 사진첩에 사진이 그러니까 이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훨씬 더 분석에 대해서 잘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셔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사진첩에 사진이 2만 장 있거든요. 2만 장. 거짓말이 아니라 이 중에 18,000장 이상이 뭔지 알아요? 차트 사진이요. 정말로.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 놀라요. 진짜 미친놈 아닌가? 이 정도로. 저는요,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차트를 본 사람이에요. 10시간 이상씩. 그리고 지금은 대충 봐도 이게 올라갈 만한 차트인지 빠질 만한 차트인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구간, 저점 구간 잡아드리고 이런 구간 잡아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사실상 솔직히 말씀드리면 산업은행에서 이렇게 바로 뒤통수 깔지는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 어쨌건 제가 틀린 부분이요. 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산업은행의 블락딜이 이후로 주가가 지금 하락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현재 흐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에서 이 대량 거래가 터졌죠. 대량 거래가 터졌고 대량 거래가 갭이 뜬 음봉으로 바뀌었습니다. 갭 하락 음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에서 거래 대금만 보더라도 2.5조의 거래 대금 터졌죠. 그럼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구간에서 분명히 2.5조의 거래 대금은 어느 정도의 손바뀜은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팔고 살 사람들은 사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을 텐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구간에서 개인 투자자만 매수해서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거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틀려요. 왜냐면 지금 분위기 자체가 사실 하나오션이 올라간다라는 분위기가 지금 아니거든요. 제가 봤을 땐 이거 계속 빠진다 이런 분위기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절대 분위기에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분위기에 절대 휩쓸려서는 안 된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이 조정이 나오는 흐름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주가는 뭐가 돼요? 항상 이 반등이라는 흐름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한번 크게 보자라고요. 차트라는 걸 생각해보면 삼성전자가 결과적으로 과거에 코로나 때 3만원, 4만원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주가가 9만원까지 올라갔죠.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보면 사실 정말 예외적인 상황 아니고서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어떻게 올라갑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서 올라가죠. 삼성전자 우리가 흐름을 그냥 보더라도 최근에 바닥 찍고 올라왔을 때 이 구간만 보더라도 우리가 쫙 보면은 크게 보면 어때요? 크게 보면 그냥 올라간 것 같지만 우리가 이 사이사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추세를 타면서 갑니다. 그죠? 이 상승 채널의 추세를 타면서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추세에서도 중요한 거는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자, 고점이 63,000원, 저점이 54,000원. 고점 대비 저점의 조정 폭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볼게요. 자, 고점 대비 저점의 조정 폭은 한 14% 정도 나오죠. 14%. 그리고 여기도 보겠습니다. 이 구간도 찍고 나서 조정을 받았던 부분. 그죠? 이 부분도 14%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상승하는 흐름에서의 뭐가 있다? 조정의 흐름이 항상 있다. 저희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추세라는 걸 봐야 된다.
큰 추세는 거스르기가 힘듭니다. 자,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의 추세가 어때요? 추세가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죠?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예요. 이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거스르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하는 추세가 있다라고 하면 이 하락하는 추세를 돌려내기라는 건 정말 힘듭니다. 이 하락하는 추세를요. 돌려냈다라는 건 뭐요? 하락이 잡혔다라는 거고요. 하락이 잡혔다라는 건 이 전고의 매물을 흡수하는 돈들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떻게 돼요, 여기서? 다시 한번 횡보하는 구간으로 갔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죠. 마찬가지예요. 무조건적으로 상승하는 추세가 꺾인다고 하더라도 바로 꺾이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꺾여요? 상승한 추세가 만약에 꺾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된다? 내려오다가 반등하고 구간 만들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원리라는 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하나오션이 애초에 전 추세가 꺾인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진짜로 이 안티들의 말대로 이 추세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꺾인다라고 하면 꺾여도 어떻게 된다? 꺾여도 올라왔다 꺾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자신감 있게 제가 이러한 구간들 이 지지선 구간이다 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 일단 블락딜 들어온 애들이 얼마죠? 81,650원입니다. 애초에. 그죠? 81,650원이요. 그럼 이 친구들이 이 구간에 주식을 사갔을 거 아닙니까? 81,650원에. 그러면 지금 주가를 계속해서 끄집어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1,300만 주를 가져갔는데 여기서 외국인 지분이 총 2%가 늘었거든요. 2% 이상이. 한 2.5% 정도 가져간 것 같은데 그럼 여기 들어온 애들이 지금 손해를 보고 있다라는 건데 왜 손해를 보면서까지 블락딜로 물량을 받아왔을까요? 노무라 증권은 고평가다. 주가 밀릴 거다라고 하는데 이 지분을 1조나 받아간 애들은 바보가 아닐 텐데 왜 이 가격에 블락딜 들어왔을까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주식을요, 꽈서 생각하지 마세요.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들어왔을까요? 가치가 있으니까 들어온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꽈버리면, 아, 쟤네들 들어와서 매도 포지션 잡으려고 하는 거다. 무슨 포지션 잡으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뭐예요?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정확한 답을 내기가 힘듭니다. 우리는 하나만 보자고요. 하나오션의 상승 탄력이 꺾이는 것은 블럭들 때문에 꺾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본질적인 가치에 대한 부분들은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응?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발주에 대한 부분, 수주에 대한 부분, 미국, 호주, 오스탈 지분 인수에 관한 부분, 미국, 군함, MRO에 관련된 부분들, 미국, 필리 조선소의 영업이익 흑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단계들, 그리고 미국의 추가적인 조선소 M&A 관련된 부분들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은 어떤 걸 뜻하죠? 여러분들 계속적으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의 영업이익이 고평가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정말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애초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서의 공매도를 치는 흐름들은요. 뭐요? 아, 고평가야. 고평가야. 그래서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근데 사실 대부분 주도주에서의 숫자 놀이는요. 맞지 않습니다. 제가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주도주에서의 숫자 놀이는요. 맞지 않아요. 우리가 2019년, 2018년, 19년 뭐 있었죠? 바이오 주도주. 바이오가 주도했죠. 그쵸?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또 코로나가 와버렸어요. 누가 주도했죠? 바이오가 주도했습니다. 자, 그리고 2021년도에서 2022년도 굉장히 MSI 때 주도주가 없다시피 했죠. 사실상. 주도주가 없다시피 했어요. 자, 그리고 2022년도에서 23년도 이제 들어갈 때 뭐가 주도했어요? 2차전지.
그쵸? 자, 이렇게 주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자, 바이오 숫자가 나왔나요? 숫자가 나오면서 10배씩 올라갔나요? 이때 당시 아니에요. 코로나 때 숫자가 나온 기업들이 있어요. 진단키트 그거 말고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백신, 셀리버리 이런 애들 실적이 나와서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자, 2차 전지 실적 나왔어요? 실적 나왔죠. 나왔는데 실적이 에코프로가 10만원에서 160만원 갈 실적이에요?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오션 에코프로랑 비교하는 건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때 당시에 우리가 광기를 비교를 해보면 이 당시에 주가 처맞았을 때 올라가다가 쌍봉 찍었을 때 뭐예요 이거? 봐봐요. 쌍봉 찍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상식적으로. 자, 주가가 지금 구간에서 자 3만원 구간에서 5배가 올라갔습니다. 순식간에 5배가 올라갔어요. 내려가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뭐요? 주가 또 빠졌어. 이거 뭐야? 쌍봉이잖아요. 쌍봉. 차트 보면 끝난 거 아니야? 아니, 차트 보면 끝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가 중요한데 왜 도대체 이런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주도주에 대한 모멘텀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게 뭐냐면 차트만 보면 끝났죠. 쌍봉인데 끝났잖아. 근데 여기서 또 주가 올라온다. 근데 또 한 번 더 맞았어. 3번 맞았어. 머리 3번 맞았어요. 뭐요? 끝난 거예요. 매물대에서. 끝난 거야. 근데 여기서 뭐 들어왔어요? 공매도 강하게 들어왔어요. 거의 공매도가 미친 들어왔다. 그죠? 이때 당시 마이너스 12% 밀렸을 때 공매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공매도 난리 났죠. 그 주가 어떻게 됐어? 밀렸단 말이에요. 밀렸어요. 밀리고 다시 올라가다가 다시 한 번 더 추가 하락. 아 뭐야? 다 끝났다. 끝났다. 어떻게 됐어요? 공매도 쇼트키 쇼커버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여기서부터만 하더라도요. 여기 밑에서부터만 하더라도 13만원에서 어디까지요? 30만원까지 2배 이상 올라갔어요. 이건 숫자 때문에 간 거예요? 숫자 때문에 아니에요. 공매도 쇼스키 쇼커버로 간 거예요.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광기가 만들어냈다고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오션, 블락들 나오고 앞으로 추가 오버행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나올 수 있겠죠.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기관 투자자라면 이러한 이슈로서 주가가 계속 눌린다라고 하면 잘 생각해봐요. 이런 블럭들 4.3% 이슈로 주가가 만약 계속 눌린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기관 투자자가 물량을 내놓겠습니까? 내가 이번에 물량 내놓으면 또 주가 내려가서 제대로 된 값을 못 받을 텐데. 그쵸? 그럼 제가 봤을 때 어떻게 할 것 같냐면 최대한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감내하고 다시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 만들어졌을 때 또 때리고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서 때린 다음에 계속 때리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개인 투자처럼 하지 말라고요. 기관이 바보가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19.5% 판다는 거 이거 오버행 물량 나오는 거 알겠어요. 알겠는데 지금 주가가 나온다 해서 주가 눌리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물량을 내놓겠다고요. 또 물량을 내놔서 주가를 밀어버리겠다고요. 이게 과연 상식적인 우리나라 기관입니까? 사실상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처음에 최초보도 나왔을 때도 19.5% 산업은행이 매각한다라고 했을 때 한 번에 매도하는 것처럼 나왔어요. 물량 자체가. 근데 이거 뭐였어요? 절대 한 번에 못 판다. 3, 4% 쪼개서 팔 거다라고 해서 쪼개서 팔았잖아요, 이번에. 그럼 앞으로 나온 물량은요. 올라오는 구간에서 나올 겁니다. 그것도 단기적이 아니라 앞으로 긴 시간에 걸쳐 물량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81,500원에 하나오션에 1조 되는 물량을 받아줄 만한 기관 투자자는 개인적으로 외국계 쪽 조금 큰 곳밖에 없다 생각. 뭐 UBS가 주간 사긴 하지만 물량은 한 번에 2%면은 꽤 많은 물량이거든요. 거의 600만 주, 700만 주 되는 물량인데 그거를 한 번에 받아갈 정도면 지금 가격에서 충분히 훨씬 큰 증권사일 것이고 아니면 펀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구간에서 크게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이 한번 볼게요.
자, 매매 동향 보면 오늘 같은 경우에 개인이 120만 주 매수,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자, 금융투자 매수, 보험 매수, 투신에서 매도 나왔네요. 연기금 매수, 기타 금융 매수, 사모펀드 매도. 그러면 오늘 구간에서 주가를 찍어내린 주체는 사실상 프로그램 400억으로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합을 찍은 걸 봤을 때는 전체적인 기조는 매도세는 줄어들었지만 이 외국인 주체 프로그램 외국계 주체 프로그램 매도가 좀 주가를 찍어 눌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저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걱정하지 말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게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면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뭐 걱정하지 마냐. 끝났는데. 끝났는데. 일단 이 얘기가 가장 많고요. 끝났다. 하나오션. 끝났다. 이제부터 주가는 6만 원, 5만 원까지 빠질 거다. 이 얘기가 제일 많아요. 이 얘기가 제일 많고 뭐 지금 정확한 해답을 줘야지 올라간다고만 하면 어떡하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다 매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다 매도한 사람 생각해요. 왜냐면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지금 정확한 대응에 대한 부분을 알려줘야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 멘트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정확한 대응을 만약에 내가 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수익률이 2배다. 예를 들어 지금 6만 8천 원 수익이다. 내가 평단에 3만 한 8천 원 9천 원 된다. 그래서 지금 수익률이 2배다. 그잖아요. 그럼 저 여기서 제가 반 팔라고 할 것 같아요? 아니요. 무조건 기다리라 해요. 수익 내고 싶으면 기다렸다가 기술적 반등 나올 때 그때 수익 실현해라. 절반. 왜? 음봉에선 파는 게 아니에요. 음봉에서 파는 게 아니다. 남들 다 팔 때 따라 파는 게 아니에요. 남들 팔 때 담고요. 남들 살 때 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가장 확률이 높아요. 남들이 살 때는 팔아야 되고 남들이 팔 때는 사야 됩니다. 저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엄청나게 매수한 매매 동향으로 보이죠. 그렇죠? 보면은 개인 투자 엄청나게 많이 매수한 것처럼 보이는데 물론 개인이 매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 전부 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전부 다 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하나오션 분위기만 봐도 알겠지만 매도한 사람 많고요. 더 내려오면 잡아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전부 다 개인으로 보지 않고요. 그리고 뭐 설령 이게 전부 다 개인이라고 하더라도 개인 투자자가 무조건 산다고 주가가 밀리는 게 아니라는 게 다 이런 구간 증명이 된단 말이에요. 계속 개인이 24년 9월 9일부터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삽니다. 2만 원대도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사요. 개인이 미친 산단 말이야. 하나오션 그죠? 3만 원대 미친 사요. 개인이 미친 사는데 우리가 뭐라 그래? 개인이 사면 주가 빠진다라고 하죠. 그죠? 개인 사면 주가 빠진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개인이 샀는데 주가가 2만 원대부터 3만 원까지 올라갔어요. 올라가고 3만 원대도 마찬가지. 3만 원대 4만 원 가는 구간에 개인이 한번 털렸죠. 그리고 나서부터도 개인이 계속 샀어요.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됐다. 그죠? 개인의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면 7만 원 갖고 8만 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구간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하나오션은 기관의 물량들 많이 빠졌고요. 기관 물량들 많이 빠졌고요. 그죠? 외국인 물량도 많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바스켓이라고 하잖아요. 바스켓.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고평가건 나발이건 간에 이 기관 투자자는요. 어느 정도의 하나오션이라는 이 종목에 대한 바스켓을 담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조선업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걸 봅시다. 이걸 보면 자, HD 현대중업 볼게요. 자, 이것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보면 이 친구가 지금 차트가 어때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얘가 올라가고 있고 차트가 어때요? 좋죠? 차트가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대중공업 주가가 차트가 좋아서 얘가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해봐요. 얘가 올라간다. 얘가 올라간다 해봅시다. 그럼 과연 하나오션 안 오를까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삼성중공업은 달라요. 삼성중공업은 군함을 만들지 않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은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사실 아쉽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못 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군함을 만드냐 안 만드냐 그 차이. 그러니까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은 뭐요? 군함을 만들죠. 현대중공업 만약에 올라가요 주가가. 하나오션이 안 따라갈까요? 과연 기관 투자자가 계속적으로 현대중공업 시가총액이 오르고 하나오션의 시가총액은 가만히 있는데 과연 하나오션을 가만히 놔둘까요? 분명히 현대중공업을 팔고 어느 정도 물량을 하나오션 들어올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 결과적 바스켓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대중공업이 비중을 더 들고 갈 수는 있겠지만 현대중공업만 계속해서 가져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현대중공업과 비교했을 때 밸류에이션이 하나오션이 싸게 되잖아요. 그럼 현대중공업을 사는 걸 멈추고 하나오션을 사게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장에서 종목에 대한 균형을 맞추면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대중공업 차트만 보더라도 차트 좋습니다. 좋아요. 변동성 크게 줄어들면 조정받고 있죠. 얘가 슈팅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하나오션 빠지겠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제가 주저리 떠드는 것 같지만 그냥 여러분들 핵심만 딱딱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겁먹지 마라. 지금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겁먹어야 되는 구간은요. 진짜 이거 언제까지 올라?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 지금이라도 사야 되냐? 라고 여러분 직장 동료가 얘기하거나 아니면 여러 주식이 관심이 없는 사람이 관심 없는 여러분의 친구들이 야, 하나오션 지금 사도 돼? 야, 하나오션 이거 뭐 30만 원 간다는데? 뭐 40만 원 간다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HD 현대중공업 100만 원 간다는데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때가 몇 타이밍이에요. 전 주변에 지금 하나오션 우리 엄마가 얘기는 안 했어요. 저희 엄마가요 대단해요. 비트코인 얘기했을 때 고점이었고요. 삼성전자 얘기했을 때 고점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하나오션 얘기를 아직 안 꺼내요. 아줌마들이 하나오션 얘기를 아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건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재밌자고 한 소리고요. 지금 구간 여러분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바스켓에 대한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본다라고 했을 땐 저는 현대중공업 추세가 좋고 얘가 올라가면 결과적으로 하나오션 수급도 따라 들어올 수밖에 없다. 단기적인 블록딜로 인한 이슈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하지만 성장 자체에 기스가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부분 계속 유지될 거다. 요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오션 관련돼서 제가 쉴 새 없이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같이 함께 대응을 하고 싶다. 같이 한번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제가 위쪽 번호 010-9201-6329 010-9201-6329 자 이쪽으로요. 오션이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고요. 제가 내일 근로자의 날 나와서 영상 또 찍을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4월 24일 구간 거 전부 다 확인을 했고요. 자, 25, 26부터 하나오션 넣어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요거 빨리 확인해서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들어와서 대응하실 분들은 반드시 010-9201-6329 오션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들어오셔서 대응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4,325명 정도 들어와 계시네요. 꼭 들어오셔서 공부하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오시고 오션 흔들리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오션이 안 가고 다른 종목이 간다. 다른 종목은 HD 현대중공업이 간다. 얘만 가지 않습니다. 묶어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해보자고요. HD 현대중공업이 올라가고 얘가 시장에서 이슈를 받아요. 그럼 개인 투자자가 뭘 많이 사냐면 또 ETF도 많이 삽니다. ETF를 사면요. 조선업 전체를 사는 거거든요. 조선업. 그럼 여기 비중이 시총별로 들어가 있어요. 현대중공업, 뭐 예를 들어 3, 하나오션 2, 삼성중공업 2, 뭐 성강밴드 0.5, 태강 0.5 이런 식으로 비율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ETF를 사면 하나오션에 또 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했을 때 조선업이 업황이 꺾이지 않았다. 하나오션 절대 안 꺾인다.
그것만 생각하세요. 조선업 워판 꺾였어요? 안 꺾였어요. 하나오션 꺾인 거예요? 안 꺾인 거예요. 추세를 거스르기는 힘듭니다. 큰 추세에서의 조정은 있을 수 있으나 추세를 거슬러서 내려가기에는 업황이 너무 탄탄하다.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오션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꼭 들어오시고요. 우리 단기 매매할 거 또 6월 3일에 뭐 있죠? 대선 있죠. 단기 매매할 거 요거까지만 잠깐 브리핑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단기 매매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체크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이재명 관련된 이 대선 주자, 이재명 대선 주자가 최근에 퓨리오사를 방문하면서 AI 소프트웨어 기업이 5배에서 6배 올라갔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지지율이 가장 높기 때문이요. 자, 좌우를 떠나서 지지율에 관련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구간에선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세요? 입김이 세요. 방문했다라는 거 하나만으로 소프트웨어 기업, AI 소프트웨어 기업들을 5배, 6배 주가를 날려버렸습니다. 위로. 지금은 빠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다음 봐야 되는 건 뭐냐면 5월에는 반드시 정책주를 보셔야 돼요. 정책주를 무조건적으로 봐야 된다. 근데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되는 거. 자, 정책주를 봐야 하는데요. 사실 저는 출산 쪽으로 보이고 저출산 이쪽으로 보고 있긴 해요. 요게 조금 밀린다라고 하면 이재명 대선 후보 관련된 정책 테마주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뭔데 분명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우리가 2025년도 로드맵 그죠? 대선 로드맵, 정책 로드맵 발표가 됐는데 사실 발표된 이후에 풍력이나 이런 부분들도 있었는데 주가가 안 올라갔어요. 사실 주가 안 올라갔다.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2022년도에 내놨던 정책 이때도 이재명 대선 후보가 뭐였어요? 이때도 이재명 대선 주자가 이때도 대선 주자였죠. 근데 이때 내놨던 정책이 있습니다. 정책. 이때 7배 올라간 종목이 있어요. 관련주로. 근데 얘가 이때 7배 올라갔다가 다 빠졌죠. 근데 최근에 얘가 언급도 안 되는데 주가가 올라오고 있어요. 언급도 안 되는 주가가 올라오고 있다. 이 정책에 대해서 25년도 로드맵에 없었는데 이건 뭐냐면 결과적으로 25년도 정책 관련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로드맵이 나왔어도 추가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추가. 언제? 5월 대선 토론에서 추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럼 여기서 언지만 나온다라고 했을 땐 이 종목을 날려버리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5월 한 7, 8일 정도까지만 공유가 될 것 같아요. 아니 5월 10일 정도.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건 순식간입니다. 올라간 순식간. 6개월에서 12개월간의 원래 대선 레이스로 천천히 주가가 우상향하면서 계속적으로 수급을 받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뭐 다 아시겠죠? 36건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죠. 그냥 정치 테마주 엮이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요. 4x4 미쳤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요. 상지건설 정치 테마주가 원래 이래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최근에 뭐요? 삼룡물산 이렇게 올라가 정치 테마주가. 그래서 사실상 한 번 종목만 잘 잡으면 이 미친 듯한 수익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거 관련돼서 종목 하나 뽑아놨거든요. 그래서 요거 필요하신 분들은 다 드릴 수는 없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대선이라고 남기시면 제가 최대한 많은 분들 드릴 거니까 꼭 대선 남기셔서 받아가시고요. 010-9201-6329로 오션 남기셔서 텔레만 들어오시고 추가적으로 대선 관련된 매집주 이건 또 뭐냐면요. 저희 대선 정책주 매집주가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놨는데 여기 잠깐 보시쭉 내리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조기 대선 관련돼서 관련주를 정리했고 더불어민주당부터 해서 이제 국힘까지 이 관련주들, 이 나오는 인물들에 대해서 관련주들을 전부 정리해놨는데요. 사실상 인물주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실상 한번 읽어보시고 체크하시면 되는데 제가 마지막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넣어놨는데 뭘 넣어놨냐면 바로 이 정책주 관련된 내용들이요.
아니 정책주 다 알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 분명히 하실 텐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은 2022년 20대 대선이잖아요. 대선. 자, 이때 누가 대통령 후보였죠? 바로 윤석열 대통령 후보와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대결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재명 대표가 얘기했던 이러한 정책주들이 지금 2025년 시점에 아직 나오지 않은 정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2022년도에 공약을 했던 정책이 다시 한번 2025년도에 공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이러한 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정책이 결과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주가는 어떻게 될까요? 주가는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릴 건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이 정책을 폈었던 이러한 내용들 중에 지금 2025년도에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정책주, 제가 이 중에서 지금 이미 세력들이 미리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보시면 이 친구가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거든요. 유통주식이 요 정도 있는데 최근에 이 바닥권에서 자, 제가 이제 거래량이 좀 안 보여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러면 거래량이 보이시죠? 거래량. 지금 바닥에서 상한가가 2번 가고 강하게 눌려있는 상태인데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세력들이 2001년당 2022년, 21년 당시에 여기서 엄청나게 올려서 위에서 팔아먹었잖아요. 그죠? 분명한 건 뭐예요? 위에서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밑에서 뭐하고 있어요? 작업을 하고 있다.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이런 상승 파동 나올 가능성 높다라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도 1,000원대고 그 다음 이걸 좀 확대해서 보여드리면 지금 이런 모양이란 말이죠. 바닥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이후에 이 대량 거래가 들어온 자리를 어떻게 했어요? 더욱더 큰 거래량을 잡아먹어줬습니다. 그 지금 내려와요? 안 내려요? 안 내려오죠. 위아래 변동성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5일선 지키고 있고요. 11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잡아가셔야 돼요. 앞으로 이 4월 중순 4월 말 지나가면 이 종목 엄청난 탄력받으면서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선 정책 관련된 종목 미리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선착순 한 10명 정도만 무료로 오픈 드릴 건데 꼭 받아가시기 바라고 하루에 10명씩만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 위에 번호 010-9201 6329로 대선이라고 2글자 남겨주시면 제가 2022년도 이재명 대표가 했었던 이 정책, 근데 지금 2025년도에 아직 언급을 안 하고 있는 이 정책주 여러분들한테 공유 드릴 거고 종목까지도 공유 드릴 테니까 반드시 위쪽 번호 010-9201-6329로 대선이라고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